안녕하십니까. 청춘주간보호센터 원장 황보숙입니다.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죠. 산불이나 온 나라가 근심 걱정거리가 됐고, 담뱃불 조심하시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뇌의 노화로 오는 질환으로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이 오는 파킨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은 60세 이상의 인구의 1% 정도가 유병률이 있다 하고,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합니다. 파킨슨 병은 뇌가 뇌 중앙에 존재하는 뇌흑질이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계 물질이죠. 파킨슨의 증상을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증상 중엔 떨림이 있고, 경직이 있고, 서동이 있고, 보행장애가 있고, 자세 불안정이 있고, 고정한 자세가 됩니다. 떨리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움직일 때 손이 떨림이 있다면, 파킨슨은 가만히 있고 안정할 때 떨린다고 해서 안정시 진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파킨슨이라는 의심을 받게 됐죠. 그 이유가 앉아있을 때 손떨림을 보이기 싫어서 탁자 모서리나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사진에 이렇게 띄워가 보면 의심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항시 보면 한 손은 주머니에 넣거나 팔을 붙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경직은 파킨슨 초기에는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증상이 있는데, 근육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나 하고 오인을 하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이 진행이 되면 근육이 쪼이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고 통증이 있기도 하죠. 부위에 따라 환자에 따라 가지고 허리 통증이나 두통, 다리 통증,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동은 행동이 느려지는 거죠. 단추를 띄우거나 글씨를 쓰는 그런 미세한 작업이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일 때 보통의 사람들은 깜빡한다면 파킨슨의 증상은 눈을 깜빡이는 게 느려지죠.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럴 때 동작이 많이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서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 불안정은 몸의 자세를 균형을 잡고 유지를 잘못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죠. 파킨슨 병의 초기에는 드물지만 진행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세가 어깨가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가 되죠. 목과 허리, 팔꿈치, 무릎 관절이 구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보행 동결은 걷기 시작할 때나 걷는 도중에 또는 걷다가 돌아볼 때나 자리에서 돌기 할 때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지를 잘 못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되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의 발을 누가 땅에서 당기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운동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두 번째로 비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비운동 증상에는 신경정신 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고요. 또는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배뇨장애가 있죠. 그래서 감각 이상 장애도 있고요. 신경계 정신 이상에서는 우울하거나 불안, 무감동, 또 충동 조절 장애, 한시, 정신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50% 정도의 파킨슨 환자가 우울증을 겪고요. 이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죠. 우울증으로 인하여.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가 오게 되는데요. 전체 환자의 한 40% 정도는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 환자가 겪는 치매 증상은 알츠하이머에서 나타나는 증상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한시를 겪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심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은 기립성 저혈압과 변비, 또 소변장애, 성기능장애, 또 후각 이상, 장운동 이상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수면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많은 파킨슨병 환자가 불면증을 호소를 하게 되죠. 이 외에도 기면 또는 주간에 많이 졸림증 때문에 많이 졸죠. 그리고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고요.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성으로 사지 운동 장애 등 수면 장애가 동반할 수 있고,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수면 중에 잠꼬대를 많이 하거나 또 헛성질을 하거나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면 장애는 파킨슨병 운동 증상 발생 이전에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뇨 장애에 있어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배뇨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야간에 배뇨 증상을 보이게 되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죠. 감각 이상은 통증이 있을 거고, 무감각도 있고, 피로하고 후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파킨슨 환자들이 냄비에 뭘 태우거나 해도 본인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하죠. 이러한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파킨슨의 원인은 고령화 또는 유전, 일산화탄소나 농약, 중금속 등의 독소에 노출이 되거나 두부 손상, 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의 요인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의 관리가 중요한 건 근육의 강직과 보행장으로 낙상이 잦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외상이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하여 2차적인 합병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또 그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계단이나 욕실에서 낙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단이나 욕실을 이용을 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삼킴이 어려워져서 식사 시 질식의 우려가 있죠. 음식을 삼키기에 어려움도 있고, 침을 삼키지 못하여 침을 흘리게 되죠. 이러한 걸로 해서 삼킴 장애가 발생하면 코주를 하여 영양 섭취를 하게 되는 삶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파킨슨 환자의 관리는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약이 부작용이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꺼움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걸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꾸준히 드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균형 훈련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부드럽고 다진 음식을 드시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드시도록 하여 다리 걸림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액체 종류는 삼킴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점도 증진제를 섞어 드시게 하면 삼킴이 도움이 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욕실 등에는 손잡이를 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하도록 하고, 낮엔 낮고 편한 신발을 신어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지 않도록 취미생활을 권유드리고 정서적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연화재활치료를 병행하시게 되면 일상생활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킨슨 예방은 어렵지만 유산소 운동과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카페인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는 약 복용 시간과 시차를 두는 게 좋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을 시차를 두게 하고요. 2시간 이상을 시차를 둘 때는 약물의 효과를 80% 이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약에 흡수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시간 이상을 두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파킨슨 질환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불안하고 예민한 느낌이 있다, 또는 기억력과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한쪽 팔 또는 다리가 쑤시고 뻣뻣한 느낌이 든다, 또 걸을 때 다리를 약간 떨게 되고 몸의 일부분에 운동을 잘 되지 않는다, 손이 자주 떨린다, 글씨체가 삐뚤어지거나 또 글씨체가 점점 작아진다, 앞 글자가 크면서 뒤에가 줄어드는 걸 그렇게 되거나 얼굴 표정을 짓는 게 잘 안 된다, 또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또 쉽게 우울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또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이러한 느낌들이 있고, 위의 상황들의 체크리스트를 보고 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빠른 시간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파킨슨 질환에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이나 주위에 파킨슨 환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